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골판지 업체들 관련 내용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자, 골판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신대양 제지 그룹 계열사인 대양제지 안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원지 생산 능력이 전소가 되었고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결과적으로 소실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요 골판지업도 제지업이기 때문에 요 업종은 오랜 기간 새로운 회사에 진입이 없었죠. 이른바 사양사업처럼 되었고 오랜 업력을 가진 아세아, 신대양, 태림, 삼보, 수출포장 5대 계열사로 재편이 된 상태였습니다. 요들은 폐지, 원지, 원단, 상자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상태였고 그들의 점유율도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상태였죠. 여기서 대양제지가 불이 났으니까 요 신대양 계열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전체 밸류체인상에서도 불이 난 대양의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10%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급종으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전에 분류했던 자료를 보면 대략 매출에서의 원지 비중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상장회사가 그나마 이제 신대양 계열을 제외하면은 아세아 제지하고 대림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될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원지는 공급 쇼티지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쇼티지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원지의 가격이 대략 20% 정도씩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주 페이퍼나 대한제지 같은 다른 제지하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도 부랴부랴 뛰어들어서 생산을 늘리는데요. 얘네들의 이제 톤수를 보면은 이 톤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퀄리티도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동남아 쪽에서 들여오는 고지 같은 경우도 그 톤수가 상당히 적죠.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은 바로 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큰 문제가 생겼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상자업체들의 이제 C가 증가하게 되니까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영세한 경우는 상자 파는 업체들이 망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자를 사용해야 되는 업자들도 힘들어지겠죠. 설이 지금은 지나긴 했지만은 설을 앞두고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이슈가 엮이면서 선물 배송 같은 게 많았는데 박스 대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판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새 새벽 배송이나 택배 관련 같은 것도 일부 영향을 받았죠. 왜 갑자기 안 쓰던 프레시백을 썼겠습니까? 상자를 팔 수 있으면은 상자 가격도 덩달아서 꽤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업체들이 버틸 텐데 통상 밸류체인 상으로 상자 업체가 원지보다는 더 협상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원지를 받아야 상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못 파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수직 계열화된 애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았죠. 안타깝지만은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영세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쓰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형 업체 위주로 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점점 되는 놈이 되는 형태로 고착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수입 폐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업계의 코스트 측면에도 약간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건데요. 지금 현재 주요 원재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워다 파는 국내의 재활용 고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기타 폐지들도 섞어서 쓰거든요. 요게 이제 23년부터 수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쓰지 말라니 이런 불만이 있긴 있는데 그때 가서 말을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요런 게 짜잘하게라도 C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원지 가격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불이 났는데 대양이가 돌아오냐 마냐 요게 뜬 소문과 루머가 계속되었는데 최근에 기사화가 됐어요. 최소 2년간은 대규모 증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생산 투자는 결정난 게 없다.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는 어렵다. 그래서 조회 공시 바로 들어갑니다. 무려 이틀 뒤에 답변이 나왔는데 보통 저런 기사화가 되면은 이미 사실이거든요. 결과가 그대로 나왔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원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복구를 결정하지 못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상폐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겠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요 구절이에요. 원지 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뭐길래 복구를 결정하지 못하느냐. 아마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우선 과거의 대양제재 이익률을 보면은 잘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18년에 고지가 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전에는 사실 거의 저마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때 가격을 올리고 고지가 빠지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져가지고 이익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의 ROIC가 높았던 시절은 18년 이후밖에 없는 거죠. 이 기간이 짧아서 요거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질 않겠죠. 야, 요새는 원지 부족한데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양이가 빠져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반사의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돌아오려면은 투자를 기존만큼 혹은 하는 김에 그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시장의 가격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낮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인 이 ROIC,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손익계산서상으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예년에 투자했던 이 KPX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대양지지 기준으로는 연간 대략 100억 정도씩 이루어졌는데요. 요거는 얘네가 특별한 증설이 없는 상태의 유지자본 KPX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수리 및 장비 대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실제 이제 새로 설비를 만들려면 몇 년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금액적으로는 대략 1000억 정도에 육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동사의 자본 상황을 보면은 유동자산이 한 800억 정도 있는데, 부채 총계는 한 1000억 정도 돼요. 이게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를 투자할 수는 없다. 운전자본도 필요하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자금줄이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어떤 형태든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강행하든가, 아니면 최대주주인 신대양제지랑 합병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쪽이 되든 이건 사실 화제가 났을 때 이 각이 나온 거거든요. 재무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양제지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3월 5일 이후에 추가 공시가 나올 건데요. 이게 돌이켜보면 코미디인 것이, 불이 난 거에 대한 기사화가 된 시점 이후로 잠깐 소형 골판지 업체들이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요 기간에 대양이 주가 보세요. 얘는 불난 당사자인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얘가 수혜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이런 부분들은 매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림제지. 얘는 삼보 계열인데 업계에서 매출에서 원지 비율이 제일 높은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60억이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업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업계의 가격 인상이 대략 11월 말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지 배당도 몇 년간 안 주다가 갑자기 줬어요. 75원. 예, 딱 기분이다. 공시도 했습니다. 대림제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반응인데요. 바로 주가가 이제 올랐죠. 그리고 아세아제지도 조금 올랐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요. 하나하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아세아제지. 원지 생산 많이 하는 업체죠. 얘는 수혜주겠죠. 대양 쪽은 사실상 다 제외겠죠. 영풍제지. 얘는 백판지 위주로 하는 애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테린 포장. 테린 페인퍼가 테린 포장을 지배하는데요. 얘는 이제 비상장이고, 원지는 이쪽에 있거든요. 얘는 별 수혜가 없다. 삼보판지. 얘랑 대림 대주주가 같다는 것 말고는 직접적인 지배 관계는 없습니다. 수혜를 삼보가 보려면은 상자 가격 인상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죠. 수출 포장. 얘는 거의 원단 상자. 일종의 피해주죠. 결과적으로 아세아제지가 제일 명확한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4천억가량으로 제일 크고요. 그래서 아세아제지를 보면은 얘가 원지도 하고 원단 상자도 다 하지만은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원지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대립을 통해서 얘도 비슷하게 추정을 해보면은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달치 가격 인상이 있으니까 최소 3분기보다는 좋겠죠. 현재 뉴스화되고 있는 업황의 트렌드를 보면은 21년도 1분기에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 21년도에 하이미드로 시나리오를 보면은 매출액은 8천억에서 한 1조 가까이 나와질 것 같고, 이익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일단 개선은 확실하다. 반면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죠. 자, 아세아제지 작년 저점 대비는 은근슬쩍 많이 올랐고요. 어느새 역사적 고가를 갱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점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양제지의 화제가 정말로 영향을 주는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뭐 대림 제지를 통해서 대충 엿보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아세아 제지의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예상을 해봤지만 예상은 예상이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근데 만약 여기서 되게 잘 나온다. 그럼 뭐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뭐 떠들기 신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의 골판지 업종의 주가가 18년을 제외하면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 자체의 비친화적인 IR 스탠스이죠. 어떤 업계든 간에 과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주주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업력이 오래됐고 주가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또 골판지 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징금 받은 부분도 되게 민감해지는데 영향을 줬을 거예요. 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실적 공시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실적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급 상황이 어떤지, 가격과 원재료가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회사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고물상 같은 데 가서 조사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쉽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참여자의 성향이겠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골판지 주식 어때? 이러면 예상되는 반응이 있죠. 요새 누가 골판지 봅니까? 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반도체, 우주 이런 거 보지. 그러니까 주가도 그런 애들이 가니까 후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 보고 따라가니까 전통적인 장치 산업들이 대부분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또 나오고 나면은 갑자기 주변에서 야, 알고 보니 좋은 주식이네. 원래 쌌지. 야, 가치 투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과도한 주목을 받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여러 썰들도 붙어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업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편될 수 있는가는 추가적인 트래킹을 통해서 간간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양제지의 화재 이후 골판지 업계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